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시대, 밴쿠버, 토론토,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들이 바로 캐나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BCH, Build Canada Homes. 정부 주도로 집을 직접 짓겠다는 이 계획, 어딘가 낯익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한국의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LH가 어떤 풍파를 겪었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과연 캐나다의 BCH는 다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내막을 자세히 파헤쳐 봅니다. 먼저 BCH라는 강력한 카드가 왜 나왔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캐나다의 주택 문제는 한국 못지않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서민들에게 더 절망적입니다. 광역 밴쿠버와 토론토의 평균 주택 가격은 이미 한화로 1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중산층 맞벌이 부부가 소득을 숨만 쉬고 모아도 집 한 채 사는데 20년, 30년이 걸리는 상황이죠. 여기에 높은 월세 부담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연간 약 25만 호 수준인 주택 착공 건수를 최소 약 50만 호로 2배 이상 끌어올려야 그나마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요는 멈추지 않습니다. 2026년에 잠시 주춤하기는 하지만 이민자와 해외 유학생 등 매년 수십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주택 판매 부진,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민간 건설사들은 오히려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민간 시장에만 맡겨두어서는 이 간극을 절대 메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중앙은행 총재 출신의 마크 카니 총리는 연방정부가 직접 개발자로 나서겠다는 전례 없는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카니 총리는 공식적으로 빌드 캐나다 홈스, 즉 캐나다 주택건설청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개발 전문기구입니다. 이 기구의 핵심 정책과 재정 규모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정부의 직접 시공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보유한 국유지를 활용해 민간 개발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집을 짓습니다. 1단계로 다트머스, 온게유, 오타와, 토론토, 에드먼튼, 위니펙 등 전국 6개 도시의 연방부지에서 약 4,000호 규모의 시범사업을 2026년 올해 공식 착공합니다. 둘째, 통합적인 임대 및 서민주택 지원입니다. 기존 캐나다 주택모기지공사, CMHC 등 여러 기관에 파편화되어 있던 서민주택기금과 캐나다 임대보호기금 등을 BCH가 모두 흡수하여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에 매각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임대아파트를 비영리단체나 지역 커뮤니티가 매입하도록 금융을 지원하고 취약계층과 시니어, 학생을 위한 서민주택 건설에 100억 달러의 저리자금을 투입합니다. 셋째, 모듈러 및 프리팹 건설 혁신입니다. BCH는 공장에서 집을 찍어내듯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캐나다산 조립식 주택 제조업체에 무려 26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건축 기간을 최대 50% 줄여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카니 총리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기술, 캐나다의 노동자, 캐나다의 자원으로 완전히 새로운 주택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공이 주도하여 땅을 확보하고 집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이 그림, 한국 시청자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델이죠. 한국의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잠깐 돌아봅시다. LH는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병해 만든 거대 공공기관입니다. 직원 수만 9,000명이 넘고 자산은 180조 원에 달하는 공룡조직이죠. 설립 목적은 BCH와 똑같습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해 서민들에게 저렴한 택지와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LH는 분당 일산부터 판교, 위례, 3기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부동산 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졌고 수백만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대해진 조직은 결국 내부에서부터 골마 터졌습니다. 2021년 LH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조직적으로 미리 사들인 투기 사태가 폭로된 것입니다.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묘목을 촘촘히 심는 등 영악한 수법에 국민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수십 명이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내부 통제 실패와 온정주의식 징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LH가 비판받은 핵심 원인은 명확합니다. 정보 비대칭과 거버넌스 마비, 독점적인 내부 정보를 감시할 독립적인 제어 장치가 없었습니다. 비대해진 조직의 관료와 덩치가 너무 커져 혁신과 자정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공공성과 사업성의 충돌, 공기업임에도 원가 보전과 실적을 위해 점차 시장 논리에 포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이 LH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보면 BCH와 LH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정부 소유의 토지를 기반으로 삼는다는 점, 대량 공급이 목표라는 점, 그리고 민간 자본과의 파트너십을 다룬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현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옵니다. BCH의 초대 수장으로 임명된 아나 바이아오를 두고 시선이 엇갈립니다. 토론토 시의원 출신인 그녀는 과거 주택위원회 의장을 지내며 서민주택 확충을 주장했던 현장 전문가이지만 동시에 업계 친화적인 성향도 강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는 정부가 공공성보다는 결국 민간 개발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공공 민간 파트너십 모델로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공공주택 비율이 압도적인 오스트리아 빈처럼 가야 되는데 너무 시장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죠. 반면 BCH가 LH보다 유리한 무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경량 조직으로 시작합니다. BCH는 처음부터 거대 공룡기업으로 시작하는 대신에 연방정부 내 특별 운영기구 형태로 출발해서 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유연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둘째, 건설 방식의 기술 혁신입니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목조 건축과 모듈러 기술에 강점이 있습니다. 거대한 자금을 프리팹 산업에 집중 투자해 공정을 표준화하면 기존 재래식 건축보다 공사기간은 반으로 줄고 비용도 20% 이상 아낄 수 있어 부패의 여지가 있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풍부한 연방 국유지입니다. 땅값 원가가 거의 없는 거대한 연방 보유 토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초기 토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정보 유출이나 알박기 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공공주택 정책이 성공한 해외 사례는 존재합니다. 시민의 60% 이상이 서민 주택에 살며 투기를 원천 차단한 오스트리아 빈, 국민의 80%가 정부가 지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싱가포르의 HDB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강력한 부패 방지와 철저한 거버넌스였습니다. BCH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철저한 이해충돌 방지. LH 사태처럼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막을 독립적인 감사 체계가 초창기부터 뼈대를 잡아야 합니다. 둘째, 진짜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생색내기용 중산층 분양에 치우치지 않고 소득 하위 계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딥 어포더블 임대주택의 비율을 뚝심 있게 지켜내야 합니다. 셋째, 지방정부와의 협력. 캐나다 헌법상 주택 인허가와 규제 권한은 주정부와 지자체에 있습니다. 연방기구인 BCH가 온타리오나 BC주 같은 지방정부의 복잡한 관료주의와 갈등을 빚지 않고 얼마나 빠르게 협력을 이끌어내느냐가 성패를 가릴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마카니 정부의 BCH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습니다. 2026년 착공하는 시범 자금과 4,000호의 주택은 캐나다 전체 주택 수요에 비하면 아직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가 직접 구원투수로 등판했다는 방향성만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투명하고 빠르게 그리고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한국의 LH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공공기관이 부패하거나 시장 논리에 포획되는 순간 그 피해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캐나다는 과연 이 교훈을 멋지게 흡수해 주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동소이한 실패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 세금만 거덜내는 결과를 남길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부동산 경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